안녕하세요. 우노레터의 은호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행될 예정이지요. 오늘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제조업 부흥 정책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 안보와 기술 경쟁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두 후보의 공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와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첨단 기술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작한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제품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금 혜택과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기술 등 첨단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는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 관련 주식의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특히 물류와 생산 관리에서 안정성을 높여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계승하여 친환경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친환경 정책이 유지되면 관련 기업의 투자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해리스는 중산층의 소비력 증대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중산층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면 소비재, 리테일 관련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해리스의 공약 중에는 바이오 기술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분야로 백신 개발, 유전자 치료, 의료 연구 등 바이오 분야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첨단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인데요. 특히 첨단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안정적인 중산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조업 정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입품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이 소비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소비재와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주식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상승과 수출 감소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에너지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석유 및 가스 관련 기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주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어 에너지 관련 ETF와 미국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임 기간 중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켰던 바 있으며 이번 공약에서도 더 강경한 무역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제조업과 기술주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IT 및 전자제품의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와 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세금 감면과 기업 친화적 정책은 금융업계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헤지펀드나 대형 투자은행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중심 정책은 외국산 제품의 유입을 억제하여 단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관세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무역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보복 관세를 초래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두 후보의 제조업 정책은 방향성과 실행 방법이 크게 다르지만 미국 제조업 부흥에 대한 그들의 공약은 이번 대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조업 정책의 방향은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여파를 미칠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채택된다면 정부의 산업 지원이 첨단 기술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과 장기적 시장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부 전통 제조업 관련주의 상승을 이끌 수 있지만 무역 갈등과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의 특정 섹터와 분야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제조업 정책과 그 파급 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대선 결과가 각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분석해두면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제조업 부흥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